여러분은 지금 스스로가 대한민국 자산 순위에서 상위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10층짜리 아파트에 비유해서 여러분의 정확한 위치와 생존 전략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거대한 10층짜리 아파트를 머릿속에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의 1층부터 5층 사이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무려 57%가 바로 이 좁은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 보니 삶의 여유를 찾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고단한 층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6층부터는 풍경이 달라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도가 눈에 띄게 한산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층에 올라가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고 8층을 넘어가면 거주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적해집니다. 9층과 10층은 전체 인구의 단 1% 혹은 0.1%만이 입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역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지상보다 지하 기반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대한민국 아파트 아래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아주 깊고 어두운 지하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인 지하층부터 시작해서 펜트하우스까지 한 층씩 차근차근 밟으며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가장 차갑고 어두운 지하층에는 현재 자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통장 잔고가 늘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매달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분들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들어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기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그 신청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이제 막 사회에 나온 20대와 30대 청년층이라는 점입니다. 집값 급등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족이나 코인과 주식 열풍에 전 재산을 걸었다가 실패한 젊은이들이 추락한 결과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지하층으로 떨어진 이들은 한 달에 이자만 50만 원 넘게 지출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인데 원금은 줄지 않고 제자리인 이 상황이 지하층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지하층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경제적 빈곤보다도 다시는 지상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희망의 상실입니다. 내가 과연 이 거대한 빚더미에서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하에서 지상으로 다시 숨을 쉬러 올라올 수 있는 명확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결단력입니다. 한 해에 12만 명이 넘는 이웃들이 이미 이 제도를 통해 인생의 재기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최저 생계비 기준이 10%까지 상향되어 채무 변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고금리 카드론이나 대부업체의 빚부터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정리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이 지독한 고리대금의 사슬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그 첫 번째 계단은 결코 낮지 않지만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제 어두컴컴한 지하 세계를 뒤로하고 드디어 햇살이 비치는 지상 1층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 봅시다. 1층은 순자산 0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구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29%가 머물고 있습니다. 10집 중 3집 꼴인 이곳에는 갓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들과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을 헌신했지만 별다른 자산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도 함께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찬 출발점이 되는 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마지막 종착역이 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1층 거주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씨앗이 될 종잣돈, 즉 시드머니가 전혀 없다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70만 원은 1년이면 1,000만 원에 육박하며 내 자산이 아닌 남의 배만 불려주게 됩니다. 1층을 탈출하기 위한 상승 전략의 핵심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1억 원이라는 마법의 숫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1억 원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프리패스 티켓이자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월 150만 원 저축이 불가능해 보여도 5년 반만 독하게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1층을 넘어 비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택 청약이라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타십시오. 당첨되는 순간 여러분은 단숨에 3층으로 점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파트 2층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곳은 순자산 1억 원을 모은 분들의 거주지입니다. KB 부동산 분석에 의하면 2층까지 도달한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43%에 속합니다. 2층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통 수도권의 빌라 전세에 살거나 지방의 구축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대출 비중이 높고 자산의 대부분이 주거비에 묶여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2층 거주자들을 가장 잠 못 들게 하는 공포의 대상은 바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금 2억 원은 이분들에게 인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며 이것을 잃는 순간 지하층으로 강제 추락합니다. 내 집 주인은 안전할까 하는 불안감에 매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적이며 가슴 졸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승 전략은 무리해서라도 실거주용 내 집 마련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매달 사라지는 월세나 전세 자금 대출이자 대신 차라리 내 집을 위한 원리금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실물 자산인 내 집의 가치는 결국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10년 전 빌린 5천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5천만 원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투자의 시작입니다. 이제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구간인 3층과 4층으로 힘차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순자산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를 보유한 구간으로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치가 모여있는 층입니다. 통계청 자료상 평균 순자산 4억 7천만 원이 여기 속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평균이라 체감하지 못합니다. 자산 숫자는 평균일지 몰라도 고물가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삶의 질은 여전히 빡빡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3층과 4층 거주자들은 주로 수도권 외곽의 구축 아파트를 자가로 가졌거나 서울 빌라 전세에 거주합니다.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으며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부가 크게 휘청이기도 합니다. KB 부동산 동향을 보면 집값은 오르는데 내 월급과 자산만 제자리인 것 같아 가장 박탈감을 느끼는 층입니다. 이 구간의 탈출 전략은 명확합니다. 순자산 6억 원의 벽을 넘기 위해 자산의 급지를 이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송파나 용산처럼 상급지의 상승률을 주시하며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고 맞벌이 소득을 극대화하여 자산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5층에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상위 20%에서 30% 안에 안착했습니다.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은 순자산 6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를 보유한 중산층의 핵심층입니다. 5층 거주자들은 주로 서울 외곽인 노원이나 도봉 혹은 경기도 분당과 광교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자가로 가졌습니다. 대부분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맞벌이 가구이며 2억에서 3억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자가 아파트를 가진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실상은 통장에 남는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층이기도 합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15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학원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증발합니다. 그래서 5층 거주자들은 스스로를 하우스 푸어라고 부르며 집은 가졌지만 삶의 여유는 실종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5층을 탈출하여 진정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목표는 순자산 10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말고 IRP나
IESA 같은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배당주나 ETF 같은 금융자산으로 분산하여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30대 부부가 월 2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다면 복리의 마법과 집값 상승이 더해져 10년 안에 다음 층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6층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대한민국 상위 10%의 영역입니다. 순자산 10억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대한민국 10명 중 단 1명만이 누리는 안정적인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6층 거주자들은 서울 마포나 용산 혹은 강동과 송파의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며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2층에 오면 노후에 대한 공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주택연금만 활용해도 은퇴 후 월 300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층에도 함정은 존재합니다.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자산 가치가 시장 상황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6층부터는 공격적인 자산 증식보다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자산 안정화 전략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60%와 금융자산 30%, 그리고 현금 10%라는 황금 비율을 머릿속에 반드시 저장해 두십시오. 이때부터는 은행의 VIP 라운지 입장이 가능해지며 전담 PB와 상담을 통해 고급 금융 상품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제 안정을 넘어 부의 절정으로 향하는 7층의 세계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기부터가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이제 아파트 7층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순자산 1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를 보유한 상위 자산가들의 세계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어선 지금 7층은 서울 어디에서도 부러움을 살 만한 실질적인 부촌의 시작점입니다. 7층 거주자들은 주로 강남 3구의 중형 아파트나 여의도, 목동의 재건축 단지 등 입지가 가장 뛰어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데 더 버는 것보다 어떻게 덜 낼 것인가 하는 절세가 핵심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며 세금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하고 1년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이 지출됩니다. 은행에서는 전담 PB가 직접 연락하여 사모펀드나 비상장 주식 같은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 기회를 제안합니다. 7층의 자산관리 첫 번째 수칙은 부부 공동 명의를 활용하여 종부세와 양도세의 과세 표준을 낮추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꼬마 빌딩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대체할 강력한 수익형 부동산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 명의보다 유리한 법인 설립을 고민하며 자산 승계와 증여의 기초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상위 1%의 벽을 깨고 8층으로 올라갑니다. 순자산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구간입니다. 대한민국 100명 중 단 1명만이 누리는 이 자리는 생존이나 생활의 걱정은 완전히 사라진 부의 완성 단계입니다. 8층 거주자들은 강남의 신축 대형 평형 아파트나 한남동, 성북동의 고급 빌라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삽니다. 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현금성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여 위기 때마다 강력한 현금 동원력을 발휘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급매물을 현금으로 쓸어 담고 주식 폭락장에서는 공격적인 저가 매수로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립니다. 8층에 오면 주된 고민이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상속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 아파트의 최상층인 9층과 10층, 즉 펜트하우스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전체 가구의 0.1%만이 거주하며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완전히 압도하여 일하지 않아도 부가 쌓입니다. 50억 원 이상의 자산에서 연 5%의 수익만 나도 세후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매달 쏟아지는 꿈의 숫자입니다. 자산이 100억 원을 넘어가면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하층부터 화려한 펜트하우스까지
대한민국 자산 아파트의 전층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손에 펜과 종이를 들고 냉정하게 스스로의 상태를 기록해 볼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순자산은 정확히 얼마이며 매달 갚아야 하는 빚과 저축 가능한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이 세 가지 숫자만 정확히 적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현재 이 아파트의 몇 층에 서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하층에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피함을 버리고 빚의 고리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드는 그 과정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지상 1층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서 강조했듯이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만드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십시오. 1억 원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2층과 3층으로 데려다줄 가장 확실한 승차권이 될 것입니다. 5층 근처의 중산층 구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부동산에만 치우친 자산 구조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경제 공부와 자산 관리를 뒤로 미루는 망설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늘 날짜인 2025년 12월 31일,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까지 단 하루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새해의 태양이 뜨기 전 여러분이 서 있는 층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층으로 갈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산 아파트의 10층 펜트하우스는 결코 선택받은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여러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태워주길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 눈앞에 놓인 계단부터 한 칸씩 묵묵히 오르기 시작하십시오. 한 계단이 모여 한 층이 되고 그 층들이 쌓여 결국 여러분이 꿈꾸던 높은 곳의 풍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한민국 자산 리포트가 여러분의 경제적 이정표를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현재 층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층에 계시든 그곳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 용기 있는 도전을 저도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실행력의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며 남들과 비교만 하다가 다음 층으로 가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는 합니다. 자산 아파트의 층수를 올리는 과정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처음이 가장 힘겹습니다. 하지만 1층에서 3층까지만 제대로 올라와도 자산이 스스로 일하는 복리의 엔진이 서서히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노동력이 아닌 자본의 힘이 층수를 밀어 올려줄 것입니다. 2026년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산 하락기에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선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지하층에서 고통받던 20대 청년들이 회생제도를 통해 다시 1층으로 복귀하여 시드머니를 모으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계단을 오르는 의지입니다. 4층과 5층에 계신 분들이 겪는 하우스푸어의 고통은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대출 원리금에 짓눌려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우십시오. 7층 이상의 고자산가들이 세금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7층에 도달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본적인 절세 지식과 법인 구조를 익혀두어야 합니다.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자본을 다루는 법을 알 뿐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소비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투자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자산을 불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서 있는 층수가 1층이든 지하층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각 층별 상승 전략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부터 당장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가계부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그 사소한 행동이 모여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보통의 경제학 채널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자산 아파트의 최상층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순자산을 적고 목표하는 다음 층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어떤 분들은 현재의 삶이 너무 벅차서 자산 관리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화려한 투자 기법을 익히는 것보다 내 삶의 구멍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서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1층의 기본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시기에는 종잣돈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자세와 공격적인 공부가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피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읽는 법을 배우고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4층과 5층의 중산층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집 한 채가 주는 안도감에 취해 현금 흐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쓸 돈이 없는 하우스 푸어의 굴레는 결국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배당 소득을 키워야만 해결됩니다. 6층에 도달한 당신은 이제 자산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 상위 10%입니다. 국내 부동산에만 몰빵된 자산은 국가적 리스크에 취약하므로 달러 자산이나 해외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7층 자산가들이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이유는 세금 절감을 넘어 자산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명의보다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8층의 상위 1%. 부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자산의 하락이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심 상실입니다. 부를 물려주는 것보다 부를 다루는 지혜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8층 거주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9층과 10층의 초고액 자산가들은 사회적 책임과 기부라는 고귀한 가치를 통해 자신의 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넘어 자신의 자산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자산 아파트의 각 층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통로이며 여러분은 언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일으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실행하십시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보통의 경제학은 여러분이 겪는 경제적 고민에 공감하며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여러분이 꿈꾸는 그 높은 층을 향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오른 이 아파트의 여정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올라온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이 결국 펜트하우스에 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운이 좋아서 고층에 살고 있다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인내와 절제가 숨어 있습니다. 3층과 4층에서 평균의 템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경제 지표를 분석했던 그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5층에서 하우스 푸어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 소비의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자산의 씨앗을 심었던 그 결단력을 믿으십시오. 6층에서 상위 10%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산을 다각화하며 리스크를 관리했던 그 신중함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7층과 8층의 자산가들이 누리는 자유는 단순히 돈의 힘이 아니라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지혜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층에 머물러 있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두는 일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는 멀어 보일 수 있지만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는 성취감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도화지 위에 여러분은 어떤 자산의 궤적을 그려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하락의 공포나 금리 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자산의 기초를 닦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소음에 귀를 닫고 오직 여러분의 가계부와 자산 설계도에 집중하며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1층의 청년들이 주택 청약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을 봅니다. 지하의 어둠을 뚫고 나온 이들이 보여주는 그 강인한 생명력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고층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부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울에 비춰졌을 때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산 아파트의 모든 층은 각자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보통의 경제학 채널이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차가운 통장을 따뜻하게 녹여줄 작은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멈추지 않는 실행만이 여러분을 대한민국 상위 0.1%의 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지막 인사와 당부를 준비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계단을 향해 저와 함께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선택지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아파트에서 우리가 더 높은 층을 지향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치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상을 향해 손을 뻗었던 그 간절함이 결국 당신을 가장 빛나는 펜트하우스로 인도할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당신은 이제 과거의 후회가 아닌 미래의 설계를 가슴에 품고 서 있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만의 호흡으로 한 계단씩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진심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금리가 요동쳐도 당신이 갈고 닦은 경제적 지능과 튼튼한 멘탈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종이에 적어내려간 그 소중한 숫자들은 당신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엄숙한 약속입니다. 1층의 시드머니가 10층의 자산으로 자라나는 복리의 기적은 오직 오늘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마법과도 같습니다. 보통의 경제학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곁에서 때로는 냉철한 분석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부의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펜트하우스의 탁 트인 풍경 속에서 오늘 흘린 땀방울을 추억하며 웃음 짓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영상의 끝을 알리는 자막이 올라가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자산 상승이 시작되는 출발 신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버텨왔고 이제는 그 인내의 결실을 부의 상승으로 증명해 보일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10층짜리 자산 아파트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며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성장의 기쁨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남긴 댓글 한 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하를 탈출하는 빛이 되고 1층을 오르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제학은 당신이 진정한 부의 정상에 서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함께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망설임은 지상에 두고 희망만을 챙겨 더 높은 층을 향해 당당하게 전진하십시오. 2026년 당신의 가계부에는 오직 상승의 기록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빌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통의 경제학이었습니다. 당신의 찬란한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십시오.